안녕하세요. 네, 진짜만 리뷰하는 곰진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M1 칩셋을 탑재한 맥북을 8기가 램 모델을 살 것이냐 아니면 16기가 모델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둘 중에 뭘 사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맥북 에어와 프로를 고를 때는 당연히 맥북 에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간단히 그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맥북 프로와 에어의 디자인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바디의 모양과 트랙패드의 크기입니다. 맥북 에어는 이 본체를 구성하는 바디가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비대칭형 모양인데요. 맥북 프로는 양쪽 모두 균일한 모양입니다. 사실 프로 모델의 디자인이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솔직히 타이핑할 때는 에어의 비대칭형 바디가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니라 책상 같은 곳에 올려놓고 쓸 때는 손목이 닿는 부분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에어가 장시간 타이핑하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트랙패드인데요. 프로가 에어보다 조금 더 큰 트랙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트랙패드를 선호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갈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바의 유무입니다. 이번 M1 맥북 에어와 프로의 또 다른 차이 중 하나는 바로 터치바의 유무입니다. 터치바는 물리적 펑션키가 아니라 터치바를 통해 어플별로 필요한 기능의 가상 펑션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터치바는 일단 있어 보이는 감성이 더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나름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바를 오래 써오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정말 편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터치바를 불편해하시고 물리적 펑션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개인적 취향에 따라 나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디스플레이는 맥북 에어도 P3 영역을 지원하는데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P3 영역 지원 때문이라도 프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M1 맥북의 시대가 열리고 또 애플은 에어에도 프로와 동일한 P3 영역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색상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디스플레이 때문에 맥북을 고집할 이유는 없게 되었습니다. 밝기도 100니트 정도로 프로가 더 밝은데요. 사실 랩탑의 특성상 휴대폰처럼 걸어 다니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니트의 밝기는 거의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맥북 에어가 동영상 감상 18시간, 맥북 프로가 20시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장 모델들에 비해 에어와 프로 모두가 엄청난 배터리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M1 맥북의 최대 장점이 바로 발열 컨트롤과 늘어난 배터리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러한 이 고성능을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맥북 프로가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빠른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빠른 고속 충전을 원하시고 조금 더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기대하신다면 프로 모델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펜의 유무입니다. 다섯 번째는 펜의 유무인데요. 이번 시리콘 맥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난 성능의 발열 컨트롤입니다. 강력한 성능에 비해 발열을 잡아주는 능력이 정말 괴물 같습니다. 평소 맥북을 쓰시거나 혹은 인텔 제품을 쓰셨던 분들 중에 발열에 특히 예민하셨던 분들은 진짜 이번에 이 맥북 M1 칩셋을 탑재한 맥북을 사시면 대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맥북 에어는 펜을 달고 나오지 않았고 맥북 프로는 펜, 즉 쿨러를 달고 나왔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 이 영상에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맥북 프로도 어지간해서는 펜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칩셋의 성능이 굉장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가끔 노트북이 이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무거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가끔 한다면 또 고화질 영상 작업을 특히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편히 맥북 프로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무거운 작업을 돌릴 시에 맥북 에어는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갔고 또 맥북 프로는 37도에서 38도를 걷도온 것을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피커와 마이크입니다. 맥북 프로 모델이 에어 모델보다 조금 더 좋은 음질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마이크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스튜디오 느낌의 음질을 전달하고요. 스피커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이스 모델의 GPU 코어 개수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맥북 에어 모델은 가장 베이스라인, 즉 기본형이 1개의 GPU가 모자란 7개의 GPU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약 10% 미만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체감은 뭐 7%에서 8%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이 바로 M1 칩셋을 탑재한 맥북 프로 모델인데요. 저는 에어에서 프로로 갈아탔습니다. 네, 갈아탔고요. 저는 이 M1 맥북을 구매하실 때 에어냐 프로냐 고민하고 계시다면 딱 이거 두 가지만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나는 이 1세대 M1 맥북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가. 네, 이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프로의 감성이 중요한가입니다. 프로의 감성, 딱 이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빠르면 바로 내년 2021년에 새로운 이 폼팩터를 적용한, 즉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맥북 프로 모델들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맥북의 외형, 즉 이 디자인이 바뀌어지게 되면 누가 봐도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쉽게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능이 조금 바뀐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칩셋의 신세계를 경험해보고는 싶은데 또 새로운 맥북 라인이 나오면 갈아타고 싶어지는 분들은 맥북 에어로 무조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깡통 모델, 이 베이스라인 모델로요. 네, 일단 빡세게 실리콘 맥 경험해보시다가 다음 세대에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의 프로 모델로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에어로 가시면 또 좋은 점 하나는요, 이 팬리스 모델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써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는 쉽게 갈아타지 않고 한번 사면 쭉 오래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맥북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성인데요. 프로만 써오던 저로서는 머리로는 맥북 에어가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야 이걸 잘 아는데 결국 에어를 반품하고 프로 모델로 며칠 전에 넘어왔습니다. 왜냐? 프로를 쭉 써오던 입장에서 에어로 가니까 정말 그 뭔가 모를 이 프로의 감성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프로는 확실히 프로의 감성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로 다시 받아 쓰고 있는데 2% 부족했던 그 감성이 채워지니까 가슴이 후련하네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이번 1세대 M1 맥북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가? 오래 쓸 거라면 바로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 모델을 다음 내년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 적용된 프로 모델로 갈아타시겠다 하면은 에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프로의 감성이 중요한가? 중요하시다면 무조건 프로로 가셔야지만 그 찝찝한 2%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딱 되신다고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갭진짜였습니다. 아디오스.